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국내 자영업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조금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자영업자의 몰락과 그들의 대출 600조 원이 결국 뇌관이 될 거다라고 제목을 좀 붙였는데요. 자, 국내 자영업자 비중 추이를 한번 보시죠. 자,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750만 명이 넘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31%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680만 명 수준, 약 25.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5% 비중도 OECD 상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국내 자영업자들이 아직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자, 취업자 수가 2,300만 명대에서 지금은 2,600만 명대로 약 300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수는 750만 명 수준에서 680만 명 수준으로 약 700만 명이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건 700만 명, 늘어난 거는 300만 명. 그러면 400만 명이 뜨죠. 결국은 실업자가 됐거나 이 고용 통계에서는 빠져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국내 생산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비중과 취업자 비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자영업자들이요. 어쨌든 750만 명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건 자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피치 못하는 거죠. 장사 안 되고 또는 일반 영업을 하든 유통을 하든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힘드니까 결국은 줄어든 겁니다. 68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안고 있는 대출 부분 이런 부채도 같이 줄었다 그러면 향후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자영업자 대출은 2013년 기준입니다. 346조 원에서 지금은 590조 원 수준으로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 그러면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면은 충분히 상환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그렇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자,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추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전에 부채 추이에서 보셨듯이 2013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자, 2013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2013년도하고 최근에 2018년도하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옆으로 눕는 모습, 약 350만 원에서 360만 원대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결코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부채는 무려 70%나 증가해서 이제 600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600조 원도 넘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600조 원에 다다른 이 자영업자의 부채가 은행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은행권, 제2금융권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 따로따로 누구는 은행권에서 빌리고 누구는
제2금융권에서 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중복 부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은행권에서 빌리다가 더 이상은 대출이 은행권에서 안 나오니까 비은행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에서는 대략 거의 500조 수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90조 수준에서 500조 가까운 거의 80% 이상의 부채가 중복 부채이기 때문에 더 큰 위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위험 대출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터져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1,500조 원이 넘는다는 소식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부는 어쨌든 이런 부채를 속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질도 높이기 위해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신규 이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 쪽을 한번 보시면 고정금리가 조금씩 좋아져서 27% 수준까지 회복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30% 수준을 넘질 못하고 있고요. 잔액 기준, 기존 대출자들 보면 오히려 고정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역시 3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전체 가계대출의 70% 정도는 변동금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나마 또 숨통도 트이고 어떻게든 뭐 끌어보겠죠. 그런데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한국은행도 이달 말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풀 꺾인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다시 오를지 모른다. 자, 지금 하단선, 신용이 좋은 하단선에는 3%대 금리입니다. 주요 은행들이요. 뭐 국민, 신한, 우리 이런 주요 은행들이 3%대 금리. 상단이 지금 4.5% 수준의 지금 금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금리 상황을 우리가 내년에 빠르게 쫓아간다. 그래서 이 금리가 원치 않게 하단이 4%가 넘고 상단이 5%가 넘어가면 이제 서서히 대출자들의 압박이 시작될 거란 소리입니다. 특히 1금융권만 있는 게 아니죠. 2금융권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하단이 이제 5% 수준입니다. 하단이요. 그리고 상단은 이미 7%가 넘고 8%에 육박해 있습니다. 여기 뭐 신용까지 따지면 신용은 다 뭐 10%대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부채가 결국은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 만들 거고 버티다 자영업자들이 위기감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카드 사태 때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카드 사태 때도 어땠나요? 뭐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뭐 바로 만세 부르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돌려막기 하잖아요. 최대한 어떻게든 뭐 메꿔보려고 그러고 기회를 찾아보려고 그러면서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려울 때 그때 이제 파산하게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자가 버티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자가 1% 정도만 올라간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상단이 6%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저 비금융권 대출이 상단이 10%가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 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업, 요식업에 있는 분들은 준비 안 된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그분만 있는 것도 아니죠. 뭐 농업 이런 쪽에도 있고 수산업, 뭐 유통, 뭐 여러 군데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버틸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도 만만치 않다란 소리죠. 자, 국내 제조업 공급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2018년 들어서 급속도로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4년에서 2015년도 꺾일 때는 수입은 꺾였지만 국내 공급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어쨌든 간에 버틸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찍고 4분기 때부터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계절적 요인, 올해 뭐 폭염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내 제조업 환경이 좋지 않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 생산 지수 증감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2009년도,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아주 작살이 났었죠, 제조업이. 이렇게 작살이 났을 때도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반도체 아니었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반도체가 먹여 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조업을. 자, 올해도 반도체는 선전했습니다만 반도체 및 부품을 제외하니까 마이너스 3.9%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죠. 반도체 빼놓고는 2013년에 마이너스 1.1, 잠깐 기조효과 보이다가 또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0.7, 잠깐 기조효과로 2.6 정도 개선이 되나 했더니 올해 바로 마이너스 3.9로 꼬꾸라졌다는 소리입니다. 경기가 좋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원재재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상승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식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상승 요인도 또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자영업자들한테 겹쳐져 있는데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도태되는 게 속도가 빨라진다면 한순간에 버티다가 못 버텨서 드디어 낮아빠지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황도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국내 경기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내 상황 중에서 천지인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저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자영업자가 한순간에 버티다가 못 버티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버린다면 지금의 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하고 오늘 장은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했습니다만 물론 뭐 다행히도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최대한 줄였고 코스닥은 뭐 플러스 전환되고 이런 긍정적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기술적 수준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속적으로 국내 경기 상황도 모니터링해서 이러한 악재들이 해소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항상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자영업자의 지금 어려운 현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장중에 특정 종목들이 세력이 붙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니은이었습니다.